반갑습니다. 이건민입니다. 오늘은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여러분께서는 증산도의 우주관을 공부하시면서 우주에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오늘은 심화편으로서 청간과 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세분화되어 오행으로 작용하는 걸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행에는 목, 화, 토, 금수 5가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 오행이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오운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땅에서는 육기로서 작용을 합니다. 오운, 육기라는 용어가 어려우시죠? 이 두 개의 끝부분을 합쳐보면 기운이 됩니다. 쉽게 하늘에서는 5개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 땅에는 6개의 기운이 있는 것이죠. 자, 왜 하늘에는 5개인데 땅에는 6개인가? 그 이유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오운이 음양운동을 통해 총 10개의 기운으로 분화됩니다. 십간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천간이라고도 하죠. 육기 역시 음양운동을 통해서 12지, 다른 말로 12지지라고 하죠. 즉, 오운은 하늘에서 천간으로서 10개의 변화 현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땅에서의 육기는 12개의 변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은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간은 오행이 세분화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들마다 오행의 특정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행이 목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갑과 을입니다. 병과 정이 화가 되겠고요.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도와 낙서를 공부하셨었죠. 이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어떠한 상수를 배속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수에 해당하는 수는 1과 6입니다. 동방의 목에 해당하는 상수는 3과 8, 남방의 화는 2, 7, 서방의 금은 4, 9, 그리고 중앙의 토는 5와 이 5를 둘러싸고 있는 10개의 검은 점들 10입니다. 천간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수에 하나씩 배정이 되게 되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화면에서 보셨듯이 임과 계가 천간의 수에 해당을 합니다. 임은 9번째 천간이고요. 계는 10번째 천간입니다. 홀수번째 오기 때문에 양수인 1이 임에 배속이 되는 것이고요. 10번째, 짝수번째 오는 계이기 때문에 음수인 육수가 배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에서도 보면 3번째, 홀수번째 오는 병이 양수인 7화가 되겠고요. 정이 음화인 2화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속을 하시면요. 갑은 3목에, 을은 8목에, 경은 9금에, 신은 4금에 배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와 기는 안에 있는 무가 5토가 되고요. 밖에 있는 기가 10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운도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운도는 한동석 선생이 쓴 우주변화 원리 책자에 실려있는 도표입니다. 안쪽에 색깔들에 들어있는 오행들이 보이시죠? 목도 2개, 화도 2개, 토도 2개, 금도 2개, 수도 2개입니다. 각각의 천간들에 맞추어서 오행이 배속되어 있는 것이죠. 갑과 을이 목이라는 것과 병과 정이 화라는 것, 무기가 토라는 것들은 앞서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천간의 기운들인데요. 안에 있는 10개의 오행은 본래 천간이 가지고 있는 기운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요. 외부에 있는 오행들은 천간이 마주보는 것과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변화했을 때의 기운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기운을 주고받으며 바뀌는 현상을 대화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부부오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부부들 보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살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성격들이 아내로 인해서 또는 남편으로 인해서 변해가죠. 그런 모습들이 천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간을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지지입니다. 지지는 12개의 띠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등등등 개띠, 돼지띠까지. 이 지지에도 역시나 오행이 있습니다. 자는 수고요. 축은 토, 인묘는 목이 되겠고요. 사오는 화, 신유 금, 해가 다시 수로서 이렇게 오행이 지지에 배속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지에서는 천간과 다르게 토가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축토, 진토, 미토, 술토가 그것인데요. 왜 지지에서는 토가 4개가 있을까요? 그 이유 있습니다. 본래 생명을 성숙시키는 곳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기운 역시 보다 성숙됨을 위해서 토의 중재작용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본래 중앙에 있는 토로부터 이 기운에서 이 기운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토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해와 자는 수가 됩니다. 인과 묘는 목이죠. 수의 기운에서 목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축토가 작용을 하면서 수기운이 목기운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역시 목에서 화로 넘어갈 때는 진토가, 화에서 금으로 넘어갈 때는 미토가, 금에서 수로 넘어갈 때는 술토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60갑자입니다. 천간의 10개와 지지의 12개가 하나씩 짝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총 60개의 갑자, 간지가 생겨나왔는데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쭉쭉 나가게 되죠. 60갑자의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간과 지기가 하나씩 합쳐지면서 총 60가지의 간지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천간이 들어가 있는 연대는 아라비아 숫자 1, 2, 3, 4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건 갑의 해에는 끝에 자리의 숫자가 4가 됩니다. 1964년이 갑자년이었고요. 1874년은 갑술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은 갑오년이었죠. 여러분께서 이러한 특징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몇 년생이세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쉽게 당신은 무슨 생이시군요. 예를 들어 저는 1983년생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개생이군요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천간과 지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후천 대개벽의 여명이 어떻게 밝아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를 둥그렇게 돌렸습니다. 해자축은 계절로 따졌을 때는 겨울, 하루 중에는 밤에 해당합니다. 인묘지는 아침, 봄이고요. 사오미는 낮입니다. 계절로선 여름이고요. 신유술은 저녁, 가을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지금 외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숫자들은 하루로 봤을 때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본래 동양에서는 하루가 12시간이었습니다. 이 지지가 그 시간을 따지는 단위가 되었는데요. 자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면에 오시는
낮 11시부터 점심 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루의 시간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천 대개벽의 여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뷰 해자남분 일출인묘진 사부지 해가 떠오르는 것은 인묘진에 떠오른다. 그러나 그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알게 되는 때는 바로 일정 사오미 개명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개벽이 언제 오는데 개벽이 오는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그 개벽이 오는 시점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아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름판은 쉽게 세상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본래 씨름판은 과거의 전래 풍속을 통해서 보면 상투쟁이들이 씨름을 하기 전에 애기들이 먼저 씨름을 하고요. 그러면서 씨름판에 흥을 돋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댕기딴 총각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진정 씨름에 한가닥 한다는 상투쟁이들이 나와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상씨름이죠. 요즘 씨름판을 보면 한라급, 백두급, 천하장사 이런 식으로 또 등급을 나눠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마지막 상씨름으로 상제님께서는 세상의 판을 마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씨름판 때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바로 이번 상씨름에는 세 개가 한꺼번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해서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바로 씨름판에 소가 나가는 사건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 개벽의 시점을 암시해 준다는 것이죠. 씨름판에 소가 나간다. 근데 그 씨름판이 어디냐면 바로 조선의 38선이다. 뭔가 생각나는 사람 없으신가요? 바로 이분이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1501마리의 소를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져오간 정주영 씨입니다. 이미 씨름판에 소는 나갔죠. 본래 천하장사 결승전을 할 때도 보면 천하장사에게 주어지는 그 소가 먼저 씨름판의 주위를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씨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주영 씨가 북한으로 소를 몰고 갔다는 건 역시 앞으로 조만간에 남한과 북한의 그 대결 구도가 상씨름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올해는 개미년입니다. 사오미 3년 중에 가장 마지막 해인 미년인데요. 사오미는 개명, 명이 밝아지는 때입니다. 이미 씨름판에 소도 나갔고요. 그렇다고 개미년이 지나면 개벽이 온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후천 대개벽의 여명은 밝아져 오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다가오는 개벽은 세상에서 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증산도의 우주관을 공부하시면서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인류 역사의 시간의 흐름의 비밀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주관 마지막 시간으로 8개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배우신 천간지지는 앞으로 증산도의 진리를 공부하시면서 또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책을 통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이번 천간과 지지가 뭐지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